대한민국 군 창설 이래 그 누구도 쉽게 상상하지 못했던 경이로운 역사가 새롭게 쓰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견고하기만 했던 남성 중심 사회의 가장 두꺼운 유리 천장 중 하나가 마침내 산산조각 나고 최초의 여성사단장 강지의 육군 소장의 취임식이 거행되는 바로 그 영광스러운 날이었으니까요. 행사가 열리는 광활한 육군 연병장은 그야말로 축제의 도가니였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관계 최고 위급 인사들은 물론 군 수뇌부와 각계각층의 내로라 하는 명망가들이 총출동하여 자리를 끝냈고 수백 명에 달하는 국내외 언론사 기자들은 이 역사적인 순간을 한 장면이라도 놓칠세라 뜨거운 취재, 경쟁을 벌이며 연신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려댔죠. 그 모든 찬란한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는 오랜 군 생활의 깊은 관록과 여성 특유의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한 카리스마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빛나는 별처럼 서 있는 강지의 소장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걸어온 수십 년 군인의 외롭고도 험난했던 길이 결코 순탄치 않았음을 어렴풋이나마 짐작하는 이들이었기에 그녀를 지켜보는 모든 이들의 감회는 더욱 남다르고 벅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취임식 단상에 오르기 직전 강지의 소장은 잠시 대기실에서 홀로 숨을 골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연병장의 떠들썩한 풍경과는 달리 대기실 안은 무거운 긴장감과 함께 묘한 설렘이 감돌고 있었죠. 그녀는 차분히 군복 매무새를 가다듬으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어느덧 중년의 나이에 접어든 그러나 여전히 형형한 눈빛을 잃지 않은 한 여군이 서 있었습니다.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작전을 짜고 때로는 남성들도 버티기 힘든 극한의 훈련을 악으로 깡으로 견뎌냈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받아야 했던 수많은 불이익과 편견의 시선들, 보이지 않는 차별의 벽 앞에서 홀로 눈물 짓던 밤들, 그리고 그 모든 역경과 시련을 불굴의 의지와 피나는 노력으로 이겨내고 마침내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기까지 흘렸던 수많은 눈물과 땀방울들. 그 모든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그녀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과거의 아픔에 대한 회한보다는 새로운 시작을 앞둔 굳건한 결의와 미래를 향한 희망이 더욱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단장님, 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노크 소리와 함께 이수진 대령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강지의 소장과는 사관학교 동기이자 수십 년 군 생활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눈 막역한 전우였고 이제는 신임 사단장의 가장 든든한 참모장이 될 인물이었습니다. 이수진 대령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진심 어린 축하와 존경의 빛이 어리고 있었죠. 강지의 소장은 그런 이수진 대령을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대령, 긴장할 필요 없네.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의 길을 가면 되는 거야. 다만 어깨 위의 별만큼이나 무거운 책임감을 항상 잊지 말아야겠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함께 겸손함이 묻어났습니다. 마침내 강지의 소장이 연단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연병장의 모습을 드러내자 장내의 모든 소음이 일순간 마법처럼 멎어들고 모두의 숨결마저 느껴질 듯한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천의 장병들과 내빈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죠. 곧이어 터져나올 그녀의 역사적인 첫 일성에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강지의 소장은 잠시 연병장을 가득 메운 인파와 자신을 믿고 따라줄 수많은 부하 장병들의 얼굴을 가슴에 새기듯 차분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군 장병 동지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 육군 창설 이래 최초의 여성 사단장이라는 영광스러우면서도 한없이 무거운 직책을 맡게 된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찬 감격과 함께 역사적인 사명감을 느낍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록 나긋나긋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강한 힘과 진정성은 연병장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했습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의 군 생활 동안 최초라는 수식어를 마치 제 이름처럼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여군 최초의 보병소대장, 여군 최초의 작전참모, 그리고 여군 최초의 연대장과 여단장까지. 하지만 오늘 이 자리는 결코 저 강지의 개인의 영광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는 바로 대한민국 모든 여군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값진 승리의 증표이자 우리 군이 진정한 양성평등을 향해 나아가는 위대한 도약의 첫걸음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곳 최전방을 수호하는 핵심 사단의 사단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이 막중하고도 신성한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바칠 것을 이 자리에서 엄숙히 선서합니다. 국민 여러분께는 철통 같은 안보로 절대적인 신뢰를, 그리고 저를 믿고 따르는 사랑하는 부하 장병들에게는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뜨거운 전우애를 바탕으로 한 그 어떤 적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강하고 정예화된 무적의 사단을 만들어 그 어떤 위협과 도발로부터도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낼 것입니다. 그녀의 진심이 담긴 열정적인 취임사가 끝나자 연병장은 마치 지축이라도 흔들릴 듯한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와 뜨거운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늘에는 오색 연막탄이 아름다운 무지갯빛술을 놓았고 군악대의 웅장하고도 장엄한 연주가 그녀의 빛나는 앞날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강지의 소장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국민들의 아낌없는 환호와 동료 전우들의 진심 어린 격려에 가슴 깊이 벅찬 감동을 느꼈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자신을 한없이 낮추며 겸손한 미소로 정중히 화답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이 눈부신 영광은 결코 자신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온 수많은 여성 군인들의 간절한 염원과 자신을 믿고 지지해준 동료, 전우들의 헌신적인 도움이 있었기에 비로소 가능한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취임식의 모든 공식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사단 사령부 내에 위치한 고급스러운 장교클럽 연회장에서는 조촐하지만 그 의미만큼은 결코 가볍지 않은 축하연이 이어졌습니다. 방금 전 연병장을 가득 채웠던 삼엄하고도 절도 있는 분위기와는 달리 연회장은 오랜만에 만난 동료들과 반가운 선후배 장교들이 서로의 안부를 묻고 회포를 풀며 진심으로 축하를 건네는 한층 부드럽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강지의 사단장 역시 오랜만에 만난 옛상관들과 동료들에게 일일이 다가가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진심 어린 축하와 덕담을 건네는 많은 이들에게 일일이 감사의 뜻을 전하며 모처럼 딱딱한 군인의 갑옷을 벗고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녀의 얼굴에는 군인으로서의 강인함과 엄격함,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따뜻함과 부드러운 미소가 봄날의 햇살처럼 잔잔하게 피어났습니다. 연회장 한쪽에서는 군악대의 감미로운 클래식 선율이 흐르고 있었고 테이블마다 놓인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와 사람들의 유쾌한 웃음소리가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이란 것이 어찌 항상 맑고 향기로운 꽃길만 펼쳐지겠습니까?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어두운 구름이 몰려와 가장 빛나고 행복해야 할 순간에 얄궂게도 먹구름을 들이우며 시련을 안겨주기도 하는 법이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회장의 한쪽 문이 마치 폭탄이라도 터진 것처럼 요란하고도 격렬한 소리를 내며 거칠게 열리더니 누가 봐도 이 고상하고 품격 있는 자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무리의 불청객들이 난입하듯 들이닥쳤습니다. 술이 머리끝까지 잔뜩 취해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험상궂은 인상의 중년 사내를 중심으로 온몸에 값비싼 명품을 휘감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천박한 기운을 풍기는 검은 양복 차림의 덩치. 큰 산의 여러 명이 그 뒤를 마치 야생의 하이에나 떼처럼 병풍처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이 지역 일대에서 온갖 불법적인 사업과 추악한 이권 개입 그리고 폭력과 협박으로 악명이 자자한 토착 조폭 두목 백상호였고 그를 그림자처럼 따르는 자들은 그의 충실한 수족이자 지역사회의 암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백상호는 마치 자신이 이 연회장의 주인이라도 되는 양 아나무인이었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곳이 신성하고 엄숙한 군부대 영내라는 사실도 지금 이 자리가 대한민국군 역사에 길이 남을 얼마나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행사인지도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등장을 더욱 과시하고 위세를 떨치려는 듯 주변 사람들을 일부러 어깨로 거칠게 밀치고 지나가며 귀에 거슬리는 큰 소리로 떠들어댔죠. 어허, 이거 오늘 아주 날 제대로 잡아서 찾아왔구만. 이 동네에 아주 대단하고 삐까번쩍한 별이 새로 떴다고 해서 이 지역 유지이신 백 회장님이 특별히 축하해주고 얼굴 도장도 찍을 겸 행차를 좀 하셨다. 이 말씀이야. 그 하늘같이 잘나빠지신 여자 사단장 나으리가 대체 얼마나 대단하고 예쁘장한 인물이신지 이 백 회장님 두 눈으로 똑똑히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하지 않겠어? 안 그래, 얘들아? 그의 저속하고 교양 없는 목소리는 순식간에 연회장의 즐겁고 유쾌했던 대화 소리를 덮어버렸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불쾌함과 경멸감을 담아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봄날처럼 화기애애하고 훈훈했던 연회장의 분위기는 마치 한겨울 시베리아 벌판에 내동댕이 쳐진 듯 싸늘하고도 험악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강지의 사단장의 온화했던 얼굴에서도 따뜻한 미소가 걷혔고 그녀의 아름다운 눈빛에는 차갑고도 날카로운 경계심이 짙게 서렸습니다. 그녀는 오랜 군 생활의 경험으로 직감했죠. 저 오만하고 무례하기 짝이 없는 불청객이 오늘 이 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의도적으로 재를 뿌리고 행패를 부리기 위해 찾아온 재앙과도 같은 불길한 존재라는 것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지의 사단장은 애써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며 자신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고 있던 이수진 대령에게 침착하고도 낮은 목소리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조용히 대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야전 지휘관으로서 그녀는 그 어떤 예측 불가능한 돌발 상황에서도 쉽게 감정을 드러내거나 당황하여 흥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뼈에 새기듯 철칙처럼 여기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백상호는 그런 강지의 사단장의 깊은 속내나 의중 따위는 알 턱이 없었습니다. 아니,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전혀 신경 쓰거나 존중할 위인이 아니었죠. 그는 오히려 주변의 싸늘하고 경멸 어린 시선을 즐기기라도 하는 듯 더욱 의기양양하고 거들먹거리며 곧장 강지의 사단장이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여러 고위급 장성들과 함께 중요한 담소를 나누고 있던 중앙 테이블로 망설임 없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술에 잔뜩 취해 풀린 눈에서는
역겨운 알코올 냄새와 제대로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찌꺼기 냄새가 진동했고 그의 탐욕스럽고 음흉한 눈빛은 마치 더러운 독사가 먹잇감을 노리듯 강지의 사단장의 아름다운 얼굴과 단아한 몸을 노골적이고도 불쾌하게 훑어내리며 사악하고도 추잡한 기운을 뿜어냈습니다. 그는 다짜고짜 강지의 사단장 앞에 놓인 고급 샴페인 잔을 자신의 기름때 낀 더러운 손가락으로 마치 팔이라도 쫓듯 툭 하고 치며 마치 자신의 충실한 부하나 아랫사람에게 명령이라도 하듯 지극히 오만하고도 무례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이야, 소문으로만 듣던 것보다 훨씬 더 쭉쭉 빵빵한 미인이시구만. 역시 여자는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아야지. 그래, 이렇게 높은 사단장씩이나 되시는 분이 나같이 이렇게 귀하고 중요한 손님에게 공손하게 술 한 잔 안 따라 올리고 그렇게 새침대기처럼 뻣뻣하게 서 있기요? 이거 대한민국 군대의 예법이 영 엉망진창 아니올시다. 어서 여기 이백 회장님께 공손하게 무릎 꿇고 술 한 잔 가득 따라 올려보시오. 그러면 내가 특별히 사단장님 체면을 봐서 오늘 이 자리의 술값은 전부 다 시원하게 내줄 수도 있지. 허허. 그 천박하고도 모욕적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강지의 사단장의 곁을 마치 충견처럼 보자하며 서 있던 젊고 당찬 여군 부관인 김민지 대위가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린 채 다급하게 강지의 사단장의 앞을 가로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저희 사단장님께서는 공무 수행 중이시고 또 건강상의 이유로 술을 전혀 못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하시는 말씀은 하지만 강지의 사단장은 그런 김민지 대위의 가늘게 떨리는 어깨를 자신의 따뜻하고도 단단한 손으로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누르며 침착하게 제지했습니다. 그리고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강인한 눈빛으로 백상호를 정면으로 마주하며 여전히 놀랍도록 차분하고도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죠. 백상호 씨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귀한 걸음으로 저의 취임식을 축하해 주러 오신 그 뜻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만 보시다시피 지금 이 자리는 공적인 업무가 엄중하게 진행 중인 공식적인 행사 자리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군인에게 그것도 제복을 입고 있는 군인에게 공공연하게 술을 강권하고 희롱하는 것은 우리 군의 엄격한 규율과 기강에도 심각하게 어긋날 뿐더러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수많은 존경하는 내외 귀빈들께도 큰 신뢰가 되는 매우 부적절하고도 몰상식한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부디 자중해 주시고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감정적인 동요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거절의 의사는 마치 강철처럼 단단하고 얼음처럼 차가워서 그 자리에 있는 그 누구라도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단호했습니다. 웬만큼 눈치와 배짱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 정도의 경고를 들었다면 즉시 자신의 무례함을 깨닫고 물러서거나 최소한 자신의 경솔했던 행동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하는 신용이라도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백상호는 그런 일반적인 상식이나 예의범절이 통하는 부류의 인간이 아니었죠. 그는 오히려 강지의 사단장에 정중하면서도 칼날처럼 단호한 거절에 더욱 심사가 뒤틀리고 오기가 발동한 듯 했습니다. 그의 험상궂고 추악한 얼굴에는 상대방을 철저히 비웃고 조롱하는 듯한 더욱 비열하고 능글맞은 미소가 교활한 독사처럼 떠올랐고 그는 한층 더 저열하고도 인간 이하의 모욕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바로 옆 테이블에서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대한민국 군의 최고 위급 장성들과 국가 안보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를 진지하게 나누고 있던 강지에 사단장의 매끈하고 아름다운 허벅지를
마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아니, 오히려 자신의 추악한 힘을 과시하려는 듯 의도적으로 자신의 더럽고 육중한 손으로 스윽 하고 문지르며 음흉하게 쓰다듬은 것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술 더 떠서 강지의 사단장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는 마치 오랜 친구라도 되는 양 친한 척하며 그녀의 귓가에 대고 역겨운 술 냄새를 풍기며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허허, 이거 정말 보통 내기가 아니시구만 그래. 튕기시는 것도 아주 그냥 프로급이야, 프로급. 내가 이렇게 좋게 술 한 잔 받겠다는데 뭘 그렇게 어렵고 곤란하게 빼고 그러시오? 이 백회장 성격 한번 화끈하게 터지면 아주 무서운 사람인데. 듣자 하니 우리 신임 사단장 나으리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용맹무쌍하고 대단한 분이라고 하시던데 역시 여자는 여자라서 그런지 다리도 아주 그냥 예술적으로 예쁘시고 꿀벅지처럼 매끈하시네. 오늘 밤에 혹시 다른 특별한 일정 없으시면 이 외로운 백회장이랑 단둘이 아무도 모르는 조용한 곳에 가서 아주 은밀하고 뜨겁고 화끈한 시간 한번 보내시는 건 어떻겠소? 내가 아주 그냥 죽여주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황홀한 경험을 선사해드리지. 응? 어떻게 내 제안이 좀 솔깃하지 않으시오, 사단장. 나으리? 백상호의 입에서 쉴 새 없이 토해져 나온 말들은 더 이상 정상적인 인간의 언어라고 하기에도 구역질이 날 만큼 저속하고 추잡했으며 그의 파렴치하고도 뻔뻔한 행동은 명백한 성추행이자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심각하고도 용서받을 수 없는 모독이었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 안의 모든 공기가 마치 남극의 빙하처럼 차갑고도 날카롭게 얼어붙었습니다. 즐겁게 담소를 나누던 사람들의 입에서는 말소리가 완전히 증발해버렸고 웃음꽃이 만발했던 수많은 얼굴에서는 따뜻한 온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죠. 오직 백상호의 추악하고 능글맞은 웃음소리와 그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검은 양복, 부하들의 천박하기 짝이 없는 저질스러운 낄낄거림만이 그 무겁고도 불쾌한 정적을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강지의 사단장의 아름다운 얼굴은 일순간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들 만큼 종이장처럼 창백하게 굳어졌지만 그녀의 깊고 고요한 두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그 누구도 감히 정면으로 마주할 수 없을 만큼 차갑고도 무서운 마치 지옥의 유황불처럼 이글거리는 격렬한 분노의 불꽃이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모욕감을 넘어 자신이 평생을 바쳐 목숨처럼 지켜온 신성한 군복과 대한민국 군인의 명예, 그리고 특히 자신을 친언니처럼 믿고 따르는 수많은 사랑하는 부하 여군들의 순결한 존엄성까지 한꺼번에 더럽히고 짓밟아버리는 결코 용서할 수도 용서받을 수도 없는 추악하고도 잔인한 만행이었기 때문입니다. 강지의 사단장은 아주 천천히 마치 슬로우 모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리게 백상호의 더럽고 추악한 손이 방금 전까지 머물렀던 자신의 허벅지 부분을 새하얀 손수건으로 마치 오물을 닦아내듯 꼼꼼하고도 세심하게 털어내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 행동은 마치 길바닥에 더럽고 역겨운 오물이나 벌레라도 묻은 것을 떼어내는 듯 지극히 경멸스럽고 혐오스러운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녀의 아름다운 입가에는 싸늘하다 못해 섬뜩하기까지 한 냉소가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어렸지만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냉정했습니다. 백상호 씨, 지금 당신이 내뱉은 그 구역질 나는 말들과 저지른 그 짐승보다 못한 행동은 명백한 성희롱이자 성추행이며 대한민국 군인에 대한 심각하고도 용서받을 수 없는 모독이자
현행법상으로도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 스스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파멸의 구렁텅이로 당신의 더러운 발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의 탈을 쓴 악마와도 같았던 백상호는 그런 강지의 사단장의 서리발처럼 차갑고도 준엄한 경고를 마치 강아지가 짖는 소리 정도로도 여기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녀의 냉정하고도 침착한 반응이 자신을 더욱 자극하고 재미있게 만든다는 듯 더욱 기고만장해져서 두 팔을 마치 개선장군처럼 활짝 벌리고 광기 어린 큰 소리로 외쳤죠. 파멸? 하하하. 이 위대하신 백상호 회장님. 인생 사전에 파멸이란 단어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아. 내가 이 바닥에서 얼마나 대단하고 무서운 사람인지 아직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나 본데 이 지역에서는 내가 뱉는 말이 곧 법이고 내가 가리키는 방향이 곧 하늘이란 말이다. 이 무식한 것아. 고작 힘없는 계집년 하나가 운 좋게 어깨에 별 딱지 하나 달았다고 뭐라도 된 것처럼 유세 떨고 거들먹거리는 꼴이 아주 그냥 가관이구만. 가관이야. 야, 거기 내 충성스러운 부하들. 저 잘나빠지신 사단장 나으리 군복 홀딱 벗기면 그 안에 뭐가 남는지 다 같이 구경 한번 제대로 해볼까. 그는 자신의 충직하고도 멍청한 부하들을 향해 당장이라도 강지의 사단장에게 달려들어 몹쓸 짓이라도 하라는 듯한 추잡하고도 역겨운 명령을 내리려는 듯 더러운 손짓까지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강지의 사단장에게 벌레처럼 스멀스멀 다가와 그 구역질. 나는 술 냄새 섞인 숨결을 뱉어내며 섬뜩하게 속삭였습니다. 그래서 나를 어쩔 건데? 이 많은 귀하신 분들 앞에서 대한민국 군인이 힘없는 민간인한테 총이라도 쏘시려고? 아니면 그 곱상하고 예쁘장한 얼굴에 전혀 어울리지 않게 그 잘나빠진 주먹이라도 한번 시원하게 휘둘러 보시든가. 어디 그 가녀린 여자 주먹이 얼마나 맵고 아플지 이 관대하신 백 회장님이 아주 친히 몸소 한번 느껴봐드리지. 크하하하. 백상호의 인간 이하의 광기 어린 도발과 추악한 성추행은 도무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아예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듯 대놓고 강지의 사단장 옆에서 극도의 두려움과 참을 수 없는 수치심으로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는 젊고 아름다운 여군부관 김민지 대위에게까지 다가가 그녀의 가녀린 어깨를 자신의 더럽고 육중한 손으로 함부로 툭툭 치며 음흉하게 추근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이, 거기 아주 참하고 예쁘게 생긴 아가씨. 저렇게 무섭고 독사같이 딱딱한 여자 사단장 밑에서 매일같이 일하느라 고생이 아주 그냥 말이 아니겠네. 척 보아하니 몸매도 아주 그냥 글래머러스한 게 완전 내 스타일인데 그래. 오늘 밤에 이 자상하고 멋진 오빠랑 같이 아무도 모르게 시내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 가서 아무도 모르게 둘만의 은밀하고 뜨겁고 화끈한 밤이라도 한번 보내면 내가 특별히 아가씨 앞날에 훨훨 날아오를 수 있는 황금빛 날개를 달아줄 수도 있는데 어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라고. 이런 기회 흔치 않아. 그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그리고 한 부대의 생사고락을 책임지는 지휘관으로서의 신성한 명예를 지켜낼 수 있는 마지막 한계선마저 무참히 무너져 내렸다고 판단한 강지의 사단장의 입에서 마치 시베리아 설원의 칼날보다도 더 차갑고도 단호한 그리고 듣는 이의 심장마저 얼어붙게 만드는 한마디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거기까지 해라. 이 더럽고 추악한 버러지 같은 놈아.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억누를 수 없는 살기와 지옥의 불구덩이보다도 더 뜨거운 분노, 그리고 듣는 이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고 온몸의 피를 마르게 하는 결연함은 연회장 전체를 순식간에 압도하고도 남을 만큼 강력하고도 무서웠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한번 일제히 그녀에게로 집중되었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마치 미친 망나니처럼 길길이 날뛰던 백상호조차 순간적으로 모든 말을 잃고 그녀의 불타는 듯한 얼굴을 멍하니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지의 사단장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한치의 망설임이나 주저함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수십 년간 피와 땀으로 갈고 닦은 무인의 절제된 힘과 더 이상 그 어떤 것으로도 억누를 수 없는 고요하지만 그래서 더욱 무서운 분노가 서려 있었죠. 그녀는 백상호의 추악하고 탐욕스러운 두 눈동자를 정면으로 똑바로 쏘아보며 나지막하지만 그 어떤 천둥 소리보다도 더 무섭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천길 낭떠러지 아래에 시퍼렇고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심연과도 같아서 백상호는 자신도 모르게 온몸에 식은 땀이 흐르고 소름이 돋으며 본능적으로 움찔하며 한두 걸음 뒷걸음질 칠 뻔했습니다. 백상호, 내 놈은 오늘 이 신성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결코 용서받지 못할 세 가지 큰 죄를 지었다. 첫째, 신성한 군부대 영내에서 난동을 부리고 감히 대한민국의 군기를 심각하게 문랑케 한 죄. 둘째, 대한민국 육군 소장이자 한 인간, 한 여성의 고귀한 인격을 심각하게 모독하고 더럽고 추악한 성희롱과 성추행을 공공연하게 저지른 죄.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녀는 잠시 말을 끊고 주변을 싸늘하다 못해 살벌한 눈빛으로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더욱 단호하고 서리빨보다도 더 차가운 마치 얼음 송곳이 심장을 꿰뚫는 듯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내 목숨보다도 더 아끼고 사랑하는 나의 소중한 부하들을 감히 내 놈 따위에 하찮고 더러운 버러지가 함부로 능멸하고 희롱하려 한 죄다. 이 세 가지 무겁고도 추악한 죄값만으로도 내 놈은 앞으로 평생을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차갑고 어두운 감옥 독방에서 뼈가 녹아내리는 처절한 후회를 하며 썩는다 해도 결코 다 갚을 수 없을 만큼 무겁고도 끔찍하다는 것을 지금부터 내 놈의 온몸과 더러운 영혼에 똑똑히 그리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깊고도 아프게 새겨주마. 그녀의 말은 단순한 감정적인 분노의 표출이나 섣부르고 경솔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지엄하게 내려진 냉엄하고도 확고한 판결이자 곧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고도 무자비하게 집행될 준엄하고도 무서운 심판의 예고와도 같았습니다. 그 순간 강지의 사단장의 온몸에서는 평소에는 그녀의 온화하고 부드러운 미소와 따뜻하고 자애로운 카리스마 뒤에 철저하게 감춰져 있던 아니, 어쩌면 그녀 자신조차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의식적으로 깊숙이 봉인해 두었던 무시무시하고도 압도적인 기백이 마치 오랫동안 잠자던 휴화산이 마침내 깨어나 폭발하듯 맹렬하게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과거 수많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며 인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극한의 특수 훈련과 실전, 경험을 통해 완벽하게 단련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날카롭고도 섬뜩하며 피비린내 나는 칼날과도 같은 살기였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 사령부 내에서도 극소수의 최정예 엘리트 요원들로만 은밀하게 구성되어 국가의 가장 위험하고도
비밀스러운 임무만을 전문적으로 전담하던 전설적인 비밀 특수임무부대. 일명 검은 살쾡이 부대에서 독사라는 듣기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무시무시한 암호명으로 불리며 살아있는 전설이자 걸어다니는 인간 병기로 통했던 그야말로 신화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충격적이고도 엄청난 사실을 아는 사람은 군 내부에서도 극히 드물었으며 그녀 자신도 과거의 피와 어둠으로 얼룩진 그림자를 애써 지우고 평범하고 모범적인 군인의 길을 묵묵히 걸어왔지만 오늘 백상호는 자신의 분수도 모르고 날뛰며 저지른 어리석고도 추악하기 짝이 없는 만행으로 인해 깊고도 깊은 잠에 빠져있던 야수의 날카로운 발톱과 본능을 건드리고 만 것이었죠. 강지의 사단장은 백상호가 더 이상 그 더럽고 추악한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의 오만방자하고도 역겨운 만행을 그의 남은 평생 동안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 그 자리에 있던 그 누구도 감히 예상하거나 상상하지 못한 번개처럼 빠르고도 절도 있으며 치명적인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강인하고도 단련된 손이 마치 굶주린 한 마리 암표범이 먹잇감을 낚아채는 것처럼 방금 전까지 김민지 대위의 가녀린 어깨를 더럽히며 추행하던 백상호의 더럽고 추잡한 손목을 정확하고도 날카롭게 낚아챘습니다. 으아악! 백상호의 입에서 차마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들 만큼 고막을 찢을 듯한 처절하고도 고통스러운 비명이 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강지의 사단장은 단 한치의 망설임이나 주저함도 없이 그대로 그의 손목을 우악스럽고도 무자비하게 꺾어 뒤로 거의 180도 가까이 비틀어 올렸습니다. 우두둑 하는 뼈가 어긋나고 부러지는 듯한 섬뜩하고도 끔찍한 소리가 연회장 안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고 백상호의 추악하고 일그러진 얼굴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극심하고도 처절한 고통으로 처참하게 뒤틀렸죠. 내 놈의 그 한없이 더럽고 추악한 손으로 다시는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함부로 추잡하고 역겨운 짓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아주 영원히 그리고 확실하게 고쳐주마. 그녀의 목소리는 지옥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서 울려 퍼지는 냉혹한 복수의 여신의 속삭임처럼 차갑고도 냉정했으며 그 안에 담긴 불타는 분노의 무게와 살기는 실로 엄청나서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드는 듯했습니다. 백상호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온몸의 모든 신경세포를 마비시키고 파괴하는 듯한 극심하고도 끔찍한 고통과 함께 눈앞에 이 여자가 과연 방금 전까지 자신이 마음대로 희롱하고 조롱하며 만만하게 여겼던 그 연약하고 아름다운 여자가 맞는지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나고도 초인적인 괴력에 본능적인 공포와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다른 쪽 성한 주먹을 휘둘러 반격하려 했지만 이미 강지의 사단장은 그의 모든 생각과 움직임을 완벽하게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백상호가 반격하려는 팔꿈치 안쪽의 가장 취약한 급소를 자신의 날카로운 무릎으로 정확하고도 무자비하게 가격했고 백상호의 팔은 힘없이 축 늘어지며 그의 육중한 몸뚱이는 균형을 잃고 맥없이 바닥으로 고꾸라질 뻔했습니다. 이 미친 독사 같은 계집년이 감히 이 위대하신 백상호 회장님을 공격하다니. 백상호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마지막 남은 자존심과 악에 바쳐 이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고래고래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뭘 그렇게 멀뚱멀뚱 병신처럼 쳐다보고만 서 있어. 이 눈치 없고 쓸모없는 놈들아. 당장 저 미친 계집년을 갈기갈기 찢어 죽이지 않고 뭐 하는 거냐. 이 한심한 것들아. 그의 광기 어리고도 절박한 고함 소리에 그제야 정신을 차린
백상호에 충직하고도 어리석은 부하 10여 명이 일제히 강지의 사단장에게 마치 성난 야수 때처럼 흉흉하고도 위협적으로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나같이 험악하고 잔인한 인상에 우락부락한 근육질의 거구들이었죠. 연회장 안의 사람들은 극도의 공포에 질려 숨을 죽이며 다음 순간 눈앞에서 벌어질 끔찍하고도 피비린내 나는 폭력의 현장을 참아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없다는 듯 황급히 고개를 돌리거나 두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위기의 순간 강지의 사단장의 곁을 마치 그녀의 충실한 그림자처럼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조용히 지키고 있던 젊고 패기 넘치는 두 명의 경호. 장교가 마치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이 번개처럼 빠르게 그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들은 사단장 경호를 위해 특별히 엄선되어 지옥과도 같은 혹독한 훈련 과정을 모두 수료한 최정예 중에 최정예 요원들이었죠. 우리 사단장님께 접근하지 마라. 단 한 발짝이라도 더 다가오면 내 놈들의 목숨은 오늘 이 자리에서 없을 줄 알아라. 그들의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절도 있고 위협적인 자세와 당장이라도 상대의 숨통을 끊어놓을 듯한 날카롭고도 살기등등한 눈빛에 마치 미친 들소 때처럼 우르르 몰려들던 백상호의 어리석은 부하들은 순간적으로 그 기세에 압도되어 저도 모르게 주춤하며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지의 사단장과 오랜 세월 군 생활의 온갖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그녀의 가장 든든하고 믿음직한 오른팔이자 때로는 친자매와도 같은 따뜻한 존재였던 여군 참모 이수진 대령 또한 더 이상 이 더럽고 추악한 상황을 그저 두 눈 뜨고 좌시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평소의 냉철하고 이성적인 모습과는 달리 목소리는 분노와 수치심으로 가늘게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만큼은 강철처럼 단호하고 결연한 목소리로 연회장 안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용기 있게 외쳤습니다. 모두 똑똑히 들으시오. 지금 저자들은 신성한 대한민국 군부대 영내에서 그것도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사단장 취임 축하연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불법적인 난동을 부리고 있으며 우리 존경하는 사단장님께 차마 인간의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심각한 폭행과 협박 그리고 더럽고 추악한 성추행을 공공연하게 저지른 명백한 현행범들입니다. 지금 즉시 저 악기 같은 자들을 모두 남김없이 제압하고 관할 헌병대에 인계하여 법의 가장 엄정하고도 준엄한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녀의 용기 있고도 정의로운 외침은 그 자리에 있던 다른 군 간부들에게도 잠자고 있던 용기와 꺼져가던 정의감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몇몇 혈기왕성하고 정의감 넘치는 젊은 장교들이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용감하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경호 장교들을 돕기 위해 백상호의 어리석은 부하들에게 마치 성난 사자처럼 달려들었죠. 연회장은 순식간에 통제 불능의 아수라장이자 그야말로 생지옥과도 같은 전쟁터로 변해버렸습니다. 백상호의 어리석은 부하들은 수적으로는 잠시 우세한 듯 보였지만 제대로 된 군사훈련을 받고 평소에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철저하게 단련된 대한민국 정예, 군인들의 신속하고 조직적인 대응과 목숨을 아끼지 않는 용맹함 앞에 마치 가을 낙엽처럼 속수무책으로 제압당하고 나가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성과 욕설, 처절한 비명과 고통스러운 신음, 그리고 값비싼 테이블이 굉음을 내며 엎어지고 고급스러운 기물이 산산조각 나는 요란하고도 파괴적인 소리가 한데 뒤섞여 그야말로 귀를 찢을 듯한 끔찍하고도 혼란스러운 소음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그때 이 모든 혼란스럽고 위험천만하며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극히 심각하고도 타오르는 듯한 분노에 찬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던 국방부 장관이 마침내 자신의 자리에서 마치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는 오늘 이 역사적이고 영광스러운 취임식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새로운 여성 사단장에게 아낌없는 힘과 지지를 실어주기 위해 특별히 참석한 대한민국 군에 살아있는 전설이자 최고위급 귀빈이었죠. 장관은 자신의 손에 들려있던 은장 지휘봉으로 연회장의 단상을 마치 북을 치듯 몇 번 강하고도 위험 있게 내리치며 마치 천둥과도 같은 우렁차고도 분노에 찬 사자우를 토해냈습니다. 모두 그 자리에서 당장 조용히 하시오. 지금 이게 다 무슨 해괴하고도 망측한 추태란 말인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이따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난동을 부리는 것이냐. 신성하고도 엄숙한 대한민국군의 심장부와도 같은 사단 사령부에서 그것도 대한민국 최초 여성 사단장의 영광스럽고도 역사적인 취임 축하연에서 이처럼 불법적이고도 추악하며 용서받을 수 없는 만행을 벌이다니. 여봐라, 당장 이 시간부로 비상사태를 선포한다. 헌병대는 뭘 하고 있단 말인가. 지금 즉시 저 더럽고 추악한 버러지 같은 무례배들을 단 한 놈도 남김없이 모조리 체포하여 군법과 국법에 따라 이 세상에서 가장 엄중하고도 가혹한 처벌을 내리도록 하라.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의 하늘을 찌를 듯한 추상 같고도 서슬퍼런 불호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연회장 밖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마치 철옹성처럼 삼엄하고도 빈틈없는 경계를 펼치고 있던 완전 무장한 군 헌병대. 병력 수십 명이 마치 미리 약속이나 한 듯이 일사불란하고도 신속하게 연회장 안으로 쏜살같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서슬퍼렇고도 치명적인 실탄이 장전된 K2 자동소총이 번뜩이며 들려 있었고 방탄 헬멧 아래 드러난 그들의 얼굴에는 한치의 감정, 변화도 읽을 수 없는 냉철하고도 단호한 결의만이 마치 강철처럼 서려 있었죠. 중무장한 헌병들은 순식간에 연회장 곳곳에 흩어져 저항하거나 도망치려던 백상호와 그의 어리석은 부하들을 완벽하고도 효과적으로 포위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의 힘과 숫자를 믿고 기세등등하게 날뛰며 온갖 추악한 만행을 저지르던 아나무인 조폭들은 갑작스럽게 등장한 중무장한 헌병들의 살기등등하고도 위압적인 모습에 그만 간담이 서늘해지며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험상궂고 오만했던 얼굴에는 극도의 당혹감과 함께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과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엄청난 무게를 깨달은 듯한 짐승과도 같은 극도의 공포감이 역력하게 떠올랐죠. 백상호는 오른쪽 팔이 완전히 꺾여 축 늘어진 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자신의 초라한 허세와 오만함을 버리지 못하고 미친 듯이 발악을 했습니다. 이럴 수가 너희들이 감히 이 몸이 누군지 알고 함부로 이러는 것이냐. 나는 이 지역 국회의원 나으리하고도 매일같이 최고급 룸살롱에서 양주 마시고 골프 치면서 형님 동생 하는 막역한 사이고 저기 저 멀뚱히 서 있는 경찰서장하고도 내가 한 달에 몇 번씩이나 최고급 아가씨들 불러서 융숭하게 접대하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야. 너희들 나중에 이 엄청난 사태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따위 짓을 벌이는 거야? 당장 이 더럽고 차가운 손 놓지 못하겠느냐. 이 하찮은 놈들아. 그는 자신의 보잘것없고 하잘것없는 인맥과 초라하기 짝이 없는 배경을 필사적으로 들먹이며 헌병들을 협박하고 회유하려 했지만 그 자리에 있던 그 누구도 그의 구차하고도 가소로우며 애처롭기까지 한 말을 단 한마디도
귀담아 듣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헌병대장은 싸늘하다 못해 인간에 대한 깊은 경멸이 가득한 눈빛으로 바닥에 비참하게 나뒹굴고 있는 그를 내려다보며 마치 길바닥에 더러운 벌레에게라도 말하듯 차갑고도 냉소적인 목소리로 말했죠. 백상호 씨, 당신은 현재 대한민국 군형법 제58조 군인 등 폭행 및 협박죄, 그리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업무방해죄,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죄 등 다수의 중범죄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당신은 지금부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하여 당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지금부터 당신이 하는 모든 발언과 행동, 그리고 당신의 그 추악한 눈빛과 더러운 숨소리까지도 앞으로 진행될 엄중한 재판 과정에서 당신에게 매우 치명적이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헌병대장의 얼음장처럼 차갑고도 단호하며 한치의 감정도 섞이지 않은 말. 한마디 한마디는 백상호에게는 마치 저승의 염라대왕이 내리는 마지막 사형 선고나 다름없이 절망적으로 들렸습니다. 그의 시뻘겋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마치 죽은 사람처럼 시퍼렇게 질렸고 온몸은 마치 태풍 앞의 촛불처럼 걷잡을 수 없이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될, 아니 쳐다봐서도 안 될 신성하고도 무서운 존재를 건드렸다는 뼈아프고도 뒤늦은 사실을, 그리고 자신이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술에 취해 이성을 잃고 저지른 한없이 더럽고 추악하며 어리석기 짝이 없는 죄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하고도 참혹하며 돌이킬 수 없는 것인지를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로, 그리고 그의 더러운 영혼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뼈저리게 깨달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강물처럼 흘러가 버린 시간이었으며 후회하기에는 너무나도 늦어버린 뒤였죠. 헌병들은 백상호와 그의 공포에 질려 오줌까지 지리며 벌벌 떨고 있는 어리석은 부하들에게 단 한치의 망설임이나 동정심도 없이 차갑고도 단단한 쇠고랑, 즉 수갑을 양손에 채우고 마치 길거리에 더럽고 역겨운 쓰레기나 위험한 오물을 치우듯 거칠고도 신속하게 그들을 질질 끌고 연회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들이 끌려나가면서 마지막까지 발악하며 지르는 처절한 비명과 저주의 욕설, 그리고 살려달라는 애원의 울부짖음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는 그 누구에게도 조금의 위협이나 공포 혹은 동정심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한없이 초라하고 비참하기 짝이 없는 마지막 뒷모습은 연회장에 남은 모든 이들에게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고 악은 결국 그 어떤 형태로든 파멸하고야 만다는 영원불변의 진리를 다시 한번 똑똑히 확인시켜주는 통쾌하고도 후련하며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명장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모든 불청객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치 지옥의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던 끔찍한 소동이 마침내 깨끗하고도 완벽하게 정리된 후 연회장에는 다시 한번 무겁고도 어색하며 숨막히는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강지의 사단장은 조금 전에 그 격렬하고도 위험천만했던 상황이 마치 한바탕의 지독한 악몽이라도 꾸었던 것처럼 조금 흐트러진 군복 옷매무새를 침착하고도 단정하게 바로잡고 자신을 깊은 걱정과 함께 뜨거운 존경과 감탄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부하 장병들과 내외 귀빈들을 향해 이전과 조금도 다름없이 담담하고도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전우 여러분,
오늘 저의 뜻깊은 취임 축하연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고 귀하고 소중한 시간을 빼앗게 된 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예기치 않았던 불행한 사건을 통해 오히려 다시 한번 제 가슴 깊이 굳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 어떠한 부당한 외압과 불이한 위협, 그리고 그 어떤 달콤한 유혹 앞에서도 결코 단 한 걸음도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엄숙히 선서한 바와 같이 저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할 위대한 조국, 대한민국과 저를 믿고 따르는 사랑하는 우리 국군 장병들의 고귀한 명예와 존엄성을 반드시, 그리고 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철저하게 지켜낼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떨림이나 망설임도 없었으며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강하고 확고한 결의와 불굴의 자신감이 용광로처럼 넘쳐 흘렀습니다. 그녀의 진심이 담긴, 그리고 미래를 향한 확고한 의지가 담긴 감동적인 말이 끝나자 연회장 안에서는 그 어떤 때보다도 더 뜨겁고도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마치 폭풍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례적인 위로나 형식적인 격려의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의에 용감하고도 지혜롭게 맞서 싸운 진정한 용기와 불굴의 리더십에 대한 깊은 존경과 뜨거운 감탄의 표시였으며,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사단장이 보여준 강인함과 고결함, 그리고 자신의 부하를 친자식처럼 아끼고 보호하는 따뜻하고도 숭고한 마음에 대한 진심 어린 찬사였습니다. 그 순간 강지의 사단장은 단순히 한 명의 군인이 아니라 이 시대가 간절히 기다려온 진정한 영웅의 모습으로 모두의 가슴 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그날 밤 백상호와 그의 어리석고 충성스러웠던 일당은 군 헌병대에서 밤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후 다음날 아침 일찍 민간 경찰로 신병이 인계되어 예외 없이 전원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주요 언론사들은 이 충격적이고도 통쾌하기 그지없는 사건을 연일 경쟁적으로 대서특필했고, 조폭 두목을 맨손으로 제압하고 정의를 실현한 철의 여장군, 강지의 소장 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며칠 동안 신문지면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방송 뉴스의 주요 뉴스로 뜨겁게 다루어졌죠. 백상호의 거대하고 악명 높았던 조폭 조직은 이 결정적인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저질러왔던 온갖 불법적인 사업과 추악하고 역겨운 비리들이 마치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낱낱이 드러나면서 결국 완전히 와해되어 공중분해되었고, 백상호 자신은 법정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최고형을 선고받고 햇빛 한 줌 제대로 들지 않는 차갑고 어두운 독방에서 자신의 지난 날을 처절하게 후회하며 남은 여생을 비참하고도 초라하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한편 강지의 사단장은 그날의 충격적이고도 위험천만했던 사건을 조금도 개의치 않는다는 듯 다음날 새벽부터 곧바로 신임 사단장으로서의 막중하고도 험난한 임무의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완벽하게 매진했습니다. 그녀는 때로는 아버지처럼 엄격한 군기와 철저한 원칙으로, 때로는 어머니처럼 따뜻하고 자애로운 인간미와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사단을 현명하고도 강인하게 이끌었고, 그 결과 모든 사단 소속 부하 장병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진심 어린 존경을 한몸에 받았죠. 특히 그녀가 그날 보여주었던 불굴의 용기와 정의감, 그리고 자신의 부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내던졌던 숭고하고도 감동적인 모습은 군 전체에 신선한 충격과 함께 큰 귀감이 되었으며,
특히 아직도 군 내부에서 보이지 않는 수많은 차별과 어려움을 묵묵히 견뎌내고 있던 수많은 여성 군인들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더없이 큰 자부심과 용기, 그리고 밝고 희망찬 미래에 대한 뜨거운 기대를 안겨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강지의 사단장은 대한민국 군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고 위대하며 존경받는 지휘관 중 한 명으로 당당히 기록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사단장이라는 역사적인 타이틀을 넘어 진정한 군인 정신과 탁월하고도 인간적인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삶과 행동, 그리고 신념을 통해 몸소 보여준 이 혼란스러운 시대가 간절히 필요로 했던 진정한 영웅이자 살아있는 전설로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깊이 각인되었죠. 그녀는 훗날 명예롭게 군복을 벗고 사회로 돌아와서도 종종 그날의 일을 회상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잔잔한 미소와 함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결코 타고난 육체적인 힘이나 높은 사회적 지위, 혹은 눈에 보이는 막대한 재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어떠한 불의와 폭력, 그리고 부당한 유혹과 시련 앞에서도 결코 자신의 순수한 양심과 소중한 신념, 그리고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 강인하고도 올곧은 용기, 그리고 자신보다 약하고 힘없는 이들을 따뜻하게 보듬고 그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진심으로 귀 기울일 줄 아는 정의롭고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바꾸고 역사를 전진시키는 가장 위대한 힘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깊고도 진한 울림과 함께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겉모습이나 성별 혹은 사회적 지위와 같은 피상적인 것으로 타인을 함부로 판단하고 얕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천만한 일인지, 그리고 진정한 용기와 정의로운 신념이 이 세상을 얼마나 크게 변화시키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칠흑같이 어둡고 절망적인 밤하늘 속에서도 홀로 외로이 빛나는 한 줄기 밝은 별빛이 길 잃은 나그네에게 희망의 방향을 안내하듯 강지의 사단장의 불굴의 용기와 확고한 신념은 우리 사회의 어둡고 부조리하며 불합리한 구석까지 환하게 밝히는 꺼지지 않는 희망의 등불이 되어 영원히 우리 곁에서 찬란하고도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발 딛고 숨쉬며 살아가는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에도 여전히 수많은 백상호와 같은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악당들이 검고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활개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 어떤 시련과 역경,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정의를 부르짖으며 묵묵히 자신의 올곧은 길을 걸어가는 또 다른 수많은 강지애들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존재하기에 우리의 내일은 분명 오늘보다 더 밝고 희망찰 것이라고 굳게, 그리고 간절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런 강지의 사단장과 같은 불굴의 용기와 흔들리지 않는 지혜, 그리고 세상을 따뜻하게 보듬는 인간애가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용기의 불씨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작게나마 피어나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고 정의로운 곳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